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뼈 튼튼 영양소를 매일 챙겨 먹는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뼈 영양소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바로 칼슘이시겠죠. 예. 칼슘을 계속 잘 챙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칼슘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성인 거의 한 70% 가까이는 우리나라 그 하루 권장 섭취량, 칼슘 섭취량을 미처 못 드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800ml에서 1000mg의 칼슘을 매일 복용할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하루 삼시세끼 그냥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면 그중에 반이 해결이 되고요. 아하. 나머지 반은 유제품 이런 것도 틈틈이 챙겨 드시고 만약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보충제를 그냥 적당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황 교수님. 네. 덧붙여 설명드리면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뼈 생산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까지 뼈 양을 계속 늘립니다. 그래서 최대 골량을 젊었을 때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 평형기를 유지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골 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 흡수가 증가를 하는데 그 이전에 최대 골량을 늘려놓게 되면 나중에 골다공증을 진단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늦은 나이에 뼈가 약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칼슘이 풍부하게 섞인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만으로는 섭취가 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식품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식품 짜잔. 짜잔 이건데요. 두부, 다시마, 미역, 그리고 멸치, 건새우 이런 걸 추천해 주셨어요, 김 교수님. 네,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제조 과정에서 칼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부 자체에 칼슘이 있어서 두부 한 모를 드시면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 정도 밀리그램의 칼슘 섭취를 하실 수 있고요. 멸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2주먹 정도 보통 얘기하는 이제 100g 정도를 드시게 되면 네. 하루 권장 섭취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새우 같은 경우에는 한 주먹을 이렇게 짚어서 하면 10g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드시면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칼슘 섭취량의 반 정도를 드실 수 있어서 네. 두부 한 모, 건새우 한 주먹 그리고 멸치 한 움큼 정도를 드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일단 하루에 평균 칼슘 섭취량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뼈 튼튼 식품 이어서 공개합니다. 짜잔. 보시면 고등어와 말린 표고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인데 비타민 D 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김 교수님? 네, 저희가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그 섭취된 칼슘이 몸의 뼈로 가야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들어온 칼슘이 흡수가 돼서 이동하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칼슘이 많이 들어와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타민 D는 하루에 대략 800에서 1000 단위 정도를 보충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고등어 한 마리에는 대략 한 400 단위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 드시면 반 정도를 섭취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의 함량보다는 이 표고버섯을 드셨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비타민 D의 효과를 좀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드시게 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음식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서 피부에서 만들어주거나 혹은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로 일부는 보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 꾸준하게 한번 챙겨보시고요. 46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실시간 궁금증 풀어볼게요. 똑똑이 할매님께서 골다공증 약 복용 중이고요. 칼슘제도 같이 복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 교수님, 칼슘제 따로 이렇게 드셔야 되나요? 네, 식사만 잘 하시면요. 칼슘제 굳이 복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방금 전에 김강준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적절하게 멸치, 건새우, 미역 같은 거 잘 골라서 드시면은 그게 우리들 밥상에는 언제든지 잘 올라오는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칼슘 섭취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삼시세끼 잘 드시면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게다가 우유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하게 칼슘이 필요한 섭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칼슘을 사실 섭취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칼슘 섭취가 음식으로 통한 섭취가 적거나 할 경우에는 네. 어차피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칼슘을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도 살펴볼게요.
골다공증 약을 계속 먹으면 도리어 뼈가 딱딱해져서 대나무처럼 부러진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 너무 교수님. 강해서요. 이게 진짜인가요? 네, 골다공증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뼈가 좀 딱딱해지는 성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뼈가 흡수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 중에 골 흡수 억제제는 아, 뼈를 흡수하는 것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흡수하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뼈에 미네랄이 축적이 돼가지고 뼈가 좀 딱딱해지고 이렇게 돼서 골절이 진행하는 것을 비전형 대퇴골절이라고 합니다. 대퇴골에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굉장히 저희 연구 주제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주제인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면 약물을 잠시 끊는 휴지기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약제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니시고 있는 병원에 가셔서 직접 설명을 들으시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아까 권해주신 식품들로 차리는 뼈 튼튼 건강밥상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되는 요리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칼슘 흡수율이 높은 다시마 채소 말입니다. 다시마 칼슘은 칼슘 흡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마를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 염분기를 없앤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구어 4cm 폭으로 길게 잘라줍니다. 다음 다른 채소들도 다시마와 같은 폭으로 채 썰어준 뒤 양념장을 만들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마에 채소를 올린 후 돌돌 말아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다시마 채소말이 완성!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풍부한 건 표고버섯 볶음입니다. 마른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그리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건 표고버섯을 물에 30분 동안 불려주는데요. 말린 표고버섯은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물에 담가두면 빨리 불릴 수 있습니다.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짜준 뒤에 채 썰어주고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과 파, 고추, 채 썬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주고요. 굴소스와 후추, 통깨를 넣고 간을 맞춘 뒤 다시 한번 볶아주면 비타민 D 가득한 건 표고버섯 볶음 완성! 마지막은 골밀도를 높여주는 양배추쌈과 두부쌈장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몸속에서 칼슘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네, 두부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 골다공증에 유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고요. 양배추를 4분의 1 크기로 잘라 한 입씩 떼어내준 다음 찜기에 양배추를 넣고 5분 동안 쪄주는데요. 양배추는 너무 오래 찌면 단맛이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뒤면을 번갈아 가면서 5분 정도 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쌈장에 들어갈 채소를 잘게 다져주고 기름을 두른 팬에 볶아주는데요. 어느 정도 채소가 볶아지면 물 한 컵을 부어준 뒤 된장과 쌈장, 고추장을 넣고 두부를 으깨면서 끓여주면 고소하고 든든한 양배추쌈과 두부쌈장 완성! 뼈 건강을 지켜주는 식단으로 골다공증 예방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버섯이랑 채소 잘 안 먹는 저희 집 어린이도 잘 먹겠어요. 오늘 저녁에 꼭 만들어 봐야겠고요.